이거는 진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진짜 심각하다. 예, 보고 가시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역대급 사태가 터졌습니다. 역대급 사태. 야, 대한민국 선진국 반열에 있고 OECD 국가에 속해 있는 국가 아닙니까? 그것도 상위권이고. 야, 그런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 빠졌나? 이 씨발 이거 간첩이 지금 이게 한둘이 아니야. 지금 이 나라에. 아무튼 간에 와, 용지가 없어서 투표를 못했답니다. 맞아? 용지 부족, 기표소 앞에서 대기, 인천 선관위도 투표 용지가 부족했대요. 야, 이게 씨발 말이 되는 거야? 아니 그러면은 뭐 사전 투표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없애. 그리고 당일 투표 딱 하고 그 현장에서 바로 개표하면 되잖아. 집계하면 되잖아. 그 현장에서 건드리지 말고 바로 까. 그 현장에서.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씨발 쥐 존만한 나라에서 무슨 뭐 씨발 자꾸 전자로 뭘 처하질 않나. 왜 그러는 거야? 사람이 재는 거랑 속도 별 차이도 없더만. 왜 안 할까? 왜 안 할까? 저는 한 가지 생각으로 그냥 귀결이 돼요. 아니 문제점이 계속 터져 나오는데 안 바꾸는 이유? 이득 보는 새끼가 있으니까. 형 그래서 믿습니다. 이제 이번에 이거 어디까지, 야 우리가 어디까지 해야지 너네가 반응할까? 약간 요런 거를 보는 것 같아. 울산에서도 투표용지 부족했었다. 야 근데 지역구가 이상하지 않아? 왜 투표용지가 부족한 곳이 보수들이 유력한 곳일까? 잠실도 그렇고 말이지. 그래서 그거를 누가 그림으로 표현을 했어. 예? 맞아? 으따 전라도는 다 투표했단께요. 야 이거 보고도 씨발 아니겠지 이런 생각이 들어? 나는 아예 뒤집어졌어. 와 존나 노골적이네 이 병신들. 난 이 생각밖에 안 나더라. 아니 광주는 진짜 뭐 90%인데 왜 안 부족한 거야? 아니 야 이거 보고도 솔직히 별 생각 안 드는 건 그냥 병신이지. 야 존나 노골적이잖아. 야 이렇게까지 티내는데 이렇게까지 티 내도 된다는 거 아니야 이제는. 진짜로 딱 보수 우세 지역에서. 야 이거 보고도 씨발 의도가 없었다, 우연이다. 우연이 씨발 몇 번이 겹쳐야 되는데 의심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보고서도 그냥 근데 명확한 증거가 없잖아. 명확한 증거가 있었으면 사형을 당했다니까. 단체로 싸그리다. 국가를 아예 그냥 전복시키려고 한 건데. 너네 이재명 그 이번에 반응 봤어? 선거관리법 위반하신 거 봤습니까 여러분들? 아니 뭐 반만 지킨다 이러면서 투표용지 들고 나와가지고 그거 보여준 다음에 그거 보라는 듯이 마치 자신이 헌법 위에 있다는 양 다시 들어가서 다시 씻고 나와. 그래 거기에서 멘트가 들려요. 아니 상관없어 나는. 약간 이런 식의 멘트가 들립니다. 갈 때까지 간 거지. 헌법 위에 있다는 거야. 그럼 이 사태도 헌법 위에 올라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투표를 하다가 나와서 반만 찍힌다면서 이거를 뭐 가린 것도 아니고 접은 것도 아니고 그대로 카메라에 노출을 시켜요. 그러더니 나는 상관없다. 이게 뭐 이런 식으로 반만 찍히면 괜찮나요? 예, 보여주시면 안 돼요. 이게 이렇게밖에 안 찍혀서 예. 괜찮냐고. 예. 오해가 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반밖에 안 찍혀서. 예? 나는 상관없다는 말이 굉장히 좀 중의적이기도 합니다. 내 거는 무효가 돼도 상관없어. 라는 것인가? 아니면 나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 인가? 어쨌든 간에 법을 어긴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자까지 투표장에 투표지 들고 나와서 논란. 근데 카메라에 그게 다 비쳤잖아요. 뭘 찍었는지. 그게 다 보이잖아. 아니 그러면은 그거 보고서 사람들한테 또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 아니 무슨 대한민국에 지금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합니까? 뭐 법 위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하다못해 지금 전남대 다니는 애들은 거의 이제 00년대생이란 말이지. 이제 그 밑에 또 MH 세대들도 있고. 야 이거 봐라. 야 하다못해 전남대에서도 올라온다 이제는. 좀 나이가 좀 어려질수록 아무래도 그 보수적 성향이 강한데 그래도 아무래도 위치다 보니 그러한 좀 편견들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2030 한남들 중에서도 전남은 이제 좌파 지지하시는 분도 많지만 우파 지지하시는 분도 꽤 많거든. 얘네들 이제 반응 좀 한번 보자고. 얼마나 이게 심각한 상황인가. 야 여기서마저도 이런 말이 나온다. 지금 여기 전남대 에타입니다.
시위하는 사람들 보고 극우라고 할 거면 뭐 하지 말아라. 전남대 총학은 왜 조용하냐? 5.18 민주화 이러더니 막상 이런 일에는 왜 조용하냐? 사람 이렇게 강제로 끌고 와도 되냐? 아니 이게 진짜 객관적으로 보는 거야. 물론 얘네들이 평생 거기서 그런 교육 받았으니까 그것을 탈출하기는 힘들 수 있다고 봐. 진짜로 선생님도 그렇고 옆집 아저씨도 다 좌파고 초중고를 다 그렇게 교육을 받았으니 사실상 세뇌가 되는데, 인터넷이라는 것이 지금 너무나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보면 활발하게 누구나 정보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인터넷에 접근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00년대생들, 이 어린 친구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정보를 너무 좌표상적인 것만 습득하면서 잘하지 않고 좀 양쪽을 보고 잘하는 애들이 이렇게 좀 있다.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근데 얘네들도 근데 어쨌든 마음만은 뭐 좌파일 텐데 이런 애들마저 아이고 이러면서 민주주의를 이번 정권은 부정한 거다. 계엄 시민 안 건드리고 그냥 맞아줌. 자칭 민주정의, 합리적 주장하는데 시민 강제로 끌어내기. 지금 이 상황은 1, 2, 3 뭐 계엄 때보다 심각한 상황인 걸 인지를 해야 된다. 총학 뭐하냐? 이야기 안 하냐? 이게 독재지. 그럼 뭐가 독재냐? 경찰이 시민 탄압하는데 그건 뭐가 독재냐? 계엄 때는 누구보다 빠르게 시국선언한 전남대, 지금은 민주주의 소를 위해 모인 시민을 공권력이 강제로 진압한 사태가 벌어졌는데 더 긴급한 사태인데도 아가리를 닫고 있다. 전남대 왜 안 하냐? 민주당 몰표 주는 거 그만해야 되고 민주당 정책 비판하면 주변에서 이상한 사람 취급받았다. 그러니까 저런 분위기도 형성이 돼 있으니까 얘네들이 목소리 내기가 힘들단 말이지. 아니 진짜 이게 전남대 광주 에타가 나 믿겨지지가 않긴 해. 교수들은 안 하려나? 설마 안 하겠어. 전남대 총학은 참정권 침해가 국민이 당연히 가져야 될 권리가 침해당한 것인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다면 좀 몰려라. 표팔이 하면서 민주당은 왜 재투표 요구조차 안 하고 신목을 하고 있냐? 대자보 안 쓰냐? 이게 나라냐? 씨발 2026년 맞냐? 반대 상황에서 시구수는 무조건 했을 거잖아. 정답! 맞지? 무조건 했지. 존나 팔아먹었지. 탄핵 시켰지. 정부와 언론은 논점 흐리지 말라. 이번 선거는 명백한 부정선거이며 개표 완료가 진행되어서 안 된다. 광주는 솔직히 답이 없다. 초중고 대학까지 광주에 살면서 느낀 거지만 세종대왕도 민주당 아니면 안 뽑을 것이고. 아이고 정확히 보시는 또 이렇게 형님들이 계시네. 전라도가 욕먹는 이유 아니냐? 템플릿 너무 투명해서 역겹다. 총학 5.18 기념재단 지금 이 사태 빨리 입장 내셔야죠. 그토록 어렵게 지켜낸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는데 원통하지 않냐 이러면서. 아니 근데 얘네 뭐 그렇게 교육받고 자랐으니까 5.18 정신 계승해서 시민 탄압 중이다. 막 이러면서 여기 내부에서도 이런 말이 막 계속 나오고 있어. 명백한 부정선거다. 역시 재투표가 진행되어야 되는 사안이다. 강제 해산시키는 이들은 시위대 폭도가 아니라 국민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될 권리를 불법적으로 박탈당한 시민들이다. 맞는 말이지. 참정권 시민가 중요하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좌파들이 존나 위선적인 게, 아니 민주주의 너네 그 더불어 민주당이잖아. 더불어는 어디서 따왔는지 모르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데 참정권이라는 게, 아니 그거 박탈당했는데 왜 목소리 안 내고 있어? 너네 그냥 빨갱이지. 아니, 그 생각밖에 안 나는데? 국가적 망신이야. 이거는 진짜 독재국이라고 어떻게 보면 세계한테 좀 비춰주고 있을 수도 있어 진짜로. 지금 보니까 트위터에도 부정선거가 1등이더만 토픽. 해외에서도 이거 존나게 보고 있더만. 지금 세계에서 지금 여기 대한민국의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그런 좀 투표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해서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이거 화질 왜 떨어지겠냐? 힐러 자체가 박살이 난다니까? 야,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심지어 광주 캠퍼스에 다니는 전남대 광주 캠퍼스 학생들마저도 선관위를 믿지 못하고 그러고 있어. 아니 거기 무조건 그냥 민주당 우덜식으로 그냥 가는 데인데도 민주당이 나왔는데도 다시 하지. 이거는 선관위라는 그 기관 자체를 어쨌든 간에 이전부터 문제가 계속 있었는데 입국 탓하고 그냥 계속해서 그냥 킵고잉 한 거잖아. 지금 문제가 터졌잖아. 또 계속 그 씨발 비리 뭐 한두 개도 아니고 그냥 가족 기업이고 이지랄 나왔을 때도 그냥 어물쩍 넘어가더니, 야 이제는 어떻게 보면 그 대한민국 국민을 헌법을 위반하면서 투표를 못하게 해버리네. 이거 그냥 넘어갈 겁니까? 국민이 대한민국 그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을 못 믿으면 누가 투표를 하며 대한민국의 그 세금을 왜 내며 일을 왜 열심히 하며 어차피 지들 정해진 대로 갈 텐데 이런 생각이 심어지지 않겠어? 그게 독재지. 그럼 선거도 마찬가지인 거고 국가 이거 진짜 무너지는 거라니까? 왜? 너네가 노리는 게 혹시 진짜 그 무너지는 걸 원하는 거야? 그럼 빨갱이 간첩이 맞지. 한둘이 아닌 거지. 난 진짜 얘네들이 나아가는 방향성 자체가 그냥 국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걸로밖에 안 보여 진짜로. 이렇게 독재가 저는 시작이 된다고 봐요. 만약에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정부 차원에서 이게 목소리가 너무 커지고 다 까보자고 했는데 만약에 지들이 캥기는 게 있어. 그래서 시민들을 제압할 경우 뭐 최루탄 그런 것들로, 내가 봤을 때는 그때부터 그냥 잠잠하게 갈 것 같아.
총 맞아 죽고 최루탄 맞아 죽고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나오면 저항을 하다가 물론 뭐 미국이 있고 이러니까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그냥 그대로 독재국으로 갈 것 같지 않아? 은근슬쩍 스리슬쩍? 지금만 생각해도 진짜 골든타임이라고 봐. 거의 이미 먹혔는데 이번 것을 계기로 이거 다시 안 하면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된다고 봐. 진짜로 홍콩화지. 이게 그게 그렇게 되는 게 홍콩화야. 어느 순간 무력 제압을 시작을 하잖아? 그럼 솔직히 말해서 너네 총 맞아 뒤질 수도 있는데 나가겠어? 나가겠냐고. 진짜로 안 나가지 국민들이. 글이 이렇게 올라와요 진짜로. 대놓고 위헌을 저질렀는데 6.3 선거 사건이 정치적인 사건으로 보이면 그냥 우리나라에서 꺼져라. 이게 맞지? 아니야. 야, 전남대 광주에서도 이렇다니까? 이게 부정선거 아니면 뭐야? 지금 얘네들 테스트하고 있는 거라니까? 진짜로? 그래놓고서 방송사에서는 MBC에서는 이 대통령 위에 1번 이지라를 쳐띄운다고? 이게 부정선거가 아니면 뭡니까? 자, 아무튼 간에 디스코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한번 의견을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뭐 부정선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부정선거를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 좀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일단은 저희는 이거는 이제 참정권 박탈, 뭐 짓밟혔다 이런 식으로 좀 저는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이제 5.18 민주화 운동을 이제 좌파 쪽에서는 되게 성역화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5.18 운동이 일어난 이유를 보면 이제 국민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서 5.18 운동을 했다고 자기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선거권 박탈된 것도 국민의 주권이 짓밟힌 중요한 일인데 왜 5.18 운동을 성역화했던 사람들은 왜 이 일에 대해서는 되게 침묵을 하는지 저는 되게 의아하거든요. 그래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었던 사람들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정선거가 실제로 이제 있는 것 같다. 사실 저는 부정선거를 되게 오랫동안 믿어왔던 사람으로서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엄청나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었던 사람들이 이런 사태에 대해서 이제 분노를 하고 뭔가 돌아서는 모습을 보니까 뭔가 부정선거라는 이야기를 저희는 이제 끌고 가는 것보다 약간 국민의 참정권이 이제 짓밟혔다. 왜 선거권을 왜 박탈하느냐. 국민의 주권을 되찾자. 그 속에서 뭐 재선거가 일어나면 이제 부정선거 증거도 뭔가 밝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부정선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명박근혜 때문에 이명박근혜 그 교육 때문에 2030이 지금 젊은 애들이 보수화가 되었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제가 03년생으로 지금 혈수 씨랑 동갑이에요. 이명박 때부터 초등학생으로 지냈고 이제 문재인까지 있었던 거죠. 초중고를.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일본은 나쁜 놈, 북한은 통일해야 되는 우리의 가족이라고 배웠고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경우에는 담임 선생님께서 김일성은 젊고 위대한 정치가였다 라는 말을 제가 들었었고 제가 그걸 중학생 때까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혹시 지역이 어디신데요? 수원입니다. 야, 진짜 수원 심각하네. 토박이고요. 지금도 수원에서 살고 있어요. 이게 전교조 이쪽이 좀 이제 그런 또 문제가 한번 좀 이렇게 나오긴 했었거든. 전교조가 세고요. 제가 예. 그 교육 때문에 중학생 때까지 이제 김일성은 젊고 위대한 사람이었다. 똑똑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도 정치색을 티내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리고 항상 좌파야. 수업에서 그냥 얘기해버려요. 근데 그런 애들을 페이스북을 까면 다 전교조야. 내가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아왔는데 이게 이명박근혜 정부의 그 교육 때문에 보수화가 되었다. 이게 저는 들을 때마다 화가 나거든요. 제가 이런 교육을 듣고 자랐는데. 교육 자체가 되게 문제가 있네. 아니 정황상 모든 거에 부정선거라고 가리키고 있고 이게 증거가 안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단정 지을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애초에 지금 사법부며 입법부며 그 다음에 모든 공권력이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거의 그냥 사실상 독재 수준의 그런 시스템이 갖춰졌는데 여기서 증거를 어떻게 찾으며 이거 증거를 찾았다고 해도 법원에서 인정 안 해주면 말짱 도루묵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거를 베네수엘라가 똑같이 20년 동안 마두로가 장기 집권하면서 그런 식으로 해왔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트럼프가 추출 작전으로 마두로를 뽑아오면서 그게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아마 마두로가 잡혀 있으면서 거진 다 불었을 거예요. 자기가 예. 어떻게 해왔고 어떤 범죄를 해왔고 그게 아마 조만간 우리나라 A웹이랑 관련돼서 아마 터질 거라고 보거든요. 본투표 투표지를 이제 부족하게 좀 준비해놔가지고 우파 우세 지역에서 투표를 못하는 일이 생겼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이렇게 실질적으로 투표를 못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투표지가 없어가지고 끝까지 투표를 못한 사람들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의도했다 아니다를 떠나가지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투표를 못하게 만들었어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거를 막 이게 무슨 일부러 했다 아니다 이거를 가리는 건 지금 너무 많은 논점을 만드는 거고 실효성이 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당장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재투표를 하게 이게 만드는 것에 지금 저는 의견을 좀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우파 내에서도 다른 정치적인 생각이나 신념을 또 각자 주장해버리면은 항상 그 안에서 분열이 됐거든요. 의견이 달라가지고. 그러니까 이번 사태에서도 이제 분노하는 사람들끼리도 분열되면 안 되니까 다른 걸 주장하기보다는 재투표를 하는 것에 의견을 좀 합치하면 어떤가. 지금 다른 말들을 할 게 아니라 다들 사람들 뭐 시위 장소든 뭐든 해가지고 의견을 합치시켜가지고 어떻게든 재투표를 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내일 그냥 나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이것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저는 홈터로 잠실이 나가면 맞다고 되는 봐요. 거죠? 잠실이 맞다고 보고. 올림픽 공원으로 나가면 되는 거죠. 뭐 국회의원 주관은 지금 뭐 청와대로 간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도 자꾸 그냥 같은 데서 좀 하면 되지. 자꾸 왜 이렇게 흩어지는지. 그 인터넷 같은 경우는 지금 잠실이 보통 맞습니다. 청와대로 지금 국힘쪽에서 집회 시위를 했다고 그쪽으로 모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우리는 정당 집회예요. 정당 집회. 지금 모인 이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모였단 말이에요. 누가 모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 뭔가 정치 세력 이런 거 없이 그냥 자발적으로 모인 것들인데. 거기 가면 그건 정치 집회이기 때문에 정당 집회죠. 상훈 씨는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간 이제 의도가 있고 네. 없고는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지만 저는 개인적인 또 생각들은 다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정도까지 이러면 좀 뭔가 노골적이다. 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건 중요하지 않죠. 얘네는 무조건 책임을 져야죠. 그러니까 의도가 있든 없든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의도가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선관위 관련해가지고 사람들 싹 다 갈아엎어야 되고 대통령도 책임져야죠. 박근혜도 뭐 그때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 박근혜가 그렇게 해가지고 책임졌으니까 이재명도 이제 책임져야죠. 이재명도 책임지고 본인이 사과를 해야죠. 왜 자꾸 엄한 사람들한테만 그렇지. 책임전 걸. 이거 만약에 이대로 은근슬쩍 스리슬쩍 재투표 안 하고 넘어가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진짜 대한민국 헌법을 어긴 건데. 그러니까 이게 봐봐요. 이게 작년이랑 재작년에 부정선거다 아니다 해가지고 그 난리가 났으면은 선거에 관련해가지고 제정신 박혔으면은 완전 이거 실수 하나 하면 안 되겠다. 사람들한테 신뢰를 줘야겠다 이러고 제대로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개판을 낸다? 만약에 의도면은 이 새끼들은 진짜 아주 간첩 중국 공산당 그 내란 세력들이고 아주 독재자 새끼고 만약에 실수면 무능한 거죠. 이런 무능이 따로 없죠. 어찌됐든 간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니까 재투표를 어떻게든 하게 만들어야 된다. 어떤 분들 중에 뭐 잠실에서는 시위 신고, 집회 신고가 안 되었다. 뭐 이런 얘기 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니 뭐 프랑스 혁명이나 이런 것들은 집회 신고하고 이러졌습니까? 그렇죠. 그냥 그런 것 할 때가 아니에요. 이거 뭐 투표 기본적인 뭐 국민의 권리인 투표를 못하게 했는데 이게 뭐 법을 따질 때입니까? 이거 죽창을 들어야 돼요. 화염병을 들어야 되고. 아이고 그게 맞죠. 야 이거 다른 나라였으면 이미 그렇게 진행이 됐을 거라고 좀 봐요 진짜로. 이건 새 몽둥이를 들어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거 부정선거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부실선거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거는 부정선거를 그 문제를 축소시키려고 하는 말장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만약에 진짜 부정선거가 아니고 부실선거라고 해도 그것도 큰 문제 아니겠어요? 이
그 국민들이 투표를 하는 거를 부실하게 시스템을 한다는 게 그거 자체도 문제인데 부정이 아닌 부실이다라고 해서 마치 시스템의 오류인 것처럼 실수인 것처럼 그 문제를 축소시키려고 하는 게 저는 좀 역겹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증거를 잡으려고 계엄을 했을 때 뭐 내란이라느니 뭐 군인들이 뭐 시민들을 총사 라고 했다. 뭐 이렇게 계집애들처럼 보들갑을 떨던 새끼들이 그때는 그렇게 뭐 자유민주주의를 막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것처럼 분개를 그치. 해놓고 지금은 조용한 게 역겹고 그리고 저는 이게 사들도 부정선거라는 문제에 대해서 화를 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자기네들이 정당하게 이긴 선거라면은 약간 이런 선관위의 수상한 행동들이 자기네가 정당하게 이긴 거를 부정한 행위로 오형시키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들도 분노를 하고 선관위 조사해라 우리가 깨끗하게 이겼다는 거를 보여줘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거를 막 아니라고 하고 분노하지 않는 게 말이 안 되고 이거는 좌파 우파를 떠나서 부정선거라는 문제는 그 나라의 국민이면은 무조건 화를 내고 이걸 조사를 해서 들여다보자라고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치. 이거를 하지 말자고 한다? 부정선거가 없다고 한다? 저는 그거는 좌파도 아니 그냥 빨갱이 간첩 새끼라고 봅니다. 네, 저는 다른 거보다 이준석을 비롯한 이제 부정선거론자들 이제 정신병자 취급하고 극우 예. 취급할 사람들 많잖아요. 이제 그분들한테 좀 하고 싶은 말이 이제 사실 이재명이 대통령 되고 나서 사실 이제 이재명이란 타이틀이랑 대한민국이란 타이틀을 떼고 보면 전과 4번 대통령이 이제 혐의가 뭐 당선 아이고. 취소될 수도 있는 혐의가 엄청 많은 그쵸. 대통령이 되고 나서 검찰 해체하고 뭐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나라거든요. 외국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말 안 되긴 하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이 부분에 통수권자 대해서 자체가 이제 자격이 너무 미달이라서.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는 이런 막 부정선거 아예 뭐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일단 부정선거라는 걸 의심이 아니라 이제 확신을 했고요. 일단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셨던 분들 중에 아니면 주변에도 부정선거를 안 믿는 분들은 증거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요즘 인스타만 보면 증거는 차고 넘쳐요.
증거가 있어도 수사를 안 하고 어떻게 보면 선관위랑 민주당이랑 한 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 그치. 전한길 씨가 갑자기 고발당하는 것도 말이 안 네. 되지. 예. 그래서 저는 이번 사태가 이렇게 발생한 것도 사실 중국한테 이제 선관위 포함해서 내정까지 전부 넘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이제 중국에서 건물 지으면 철근 대신 대나무 같은 거 넣잖아요. 바람 불면 전봇대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돈 받으면 먹튀하는 새끼들이 부정선거 일까지 넘겨받아서 이제 부실하게 부정선거를 했다. 그래서 이렇게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미 대한민국이 지금 중국한테 너무 먹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치. 지금 뭐 명동거리나 지금 신촌도 다 지금 중국말 간판 존나 많고 한국어 없는 데도 있고. 저희 가게 옆에도 지금 한국 분들 대부분 다 이제 장사 안 돼서 나가시고 다 중국 간판들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진짜 서울 한복판인데도 진짜 말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서서히. 일본에서도 주장했던 게 그거 아닙니까? 중국인들의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해가지고 얘네들한테 이렇게 들여보내주고 뭐 선거 이런 거 할 수 있게 해주고 이러는 순간 이제 나라 아예 먹혀버린다. 그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 점점 차지하고 있어요. 이제 한마디만 더 드리자면 이제 20, 30대 여자들이 민주당을 많이 뽑잖아요. 그 여자들이랑 싸울 게 아니라 이제 회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좀 멍청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제 여자친구도 사실 이제 민주당을 뽑는 사람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 사태 되고 나서 이제 인스타그램에 자꾸 올라오잖아요. 그 예. 부정선거 뭐 증거들이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자기 민주당 못 믿겠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안 뽑는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싸우면 그 여자들은 더 반발심이 들어서 이제 더 싫어해요. 국민의힘을. 제가 볼 때는 그냥 진실을 계속 보여주고 뭔가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그나마 이제 중국에 맞서 싸울 힘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이번 선거를 이렇게 정말 망치고 더럽혀는 거에 대한 정화를 위해서 저는 필수적으로 사전투표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 본투표를 3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투표 시작일을 금요일로 하고 토요일, 일요일 해서 3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직장인들, 자영업자들 다 모두 투표 가능하게 금, 토일 3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문제가 뭐냐면 주말에 투표하시는 분들 그리고 주말에 또 투표 관리하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지 않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정말 오늘 뉴스 정말 다 보셔서 알겠지만 그래서 차라리 3일 투표하고 본투표에는 해당 시의원, 구청장이나 그리고 자발적으로 지원한 시민 봉사자들 싹 다 놓고 그렇게 해서 투표소나 개표소에 그 사람들 상주하면서 철저하게 감시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게 맞고 제가 봤을 때도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그거 싹 다 뒤집어 엎어야 되는 것도 맞고 그리고 일단 1차적으로 부정선거도 아니다. 전 부정선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근데 그걸 떠나서 국민의 참정권을 박탈을 시켰으면 다시 해야 되는 게 맞고 그게 싫어? 그럼 헌법을 없애세요. 그리고 개병신 국가로 갑시다. 그게 맞지. 왜 존재하는 거야? 아니 꼭 권력자들은 룰을 정하고 지들이 그걸 다 어겨. 근데 우리 밑에 하바리 우리 시민들은 그냥 그걸 지켜야 돼. 우리가 왜 그러고 살아야 돼? 그럼 우리도 같이 다 어기면서 살자. 이게 맞지. 뭐 지들만 쳐 어기고서 은근슬쩍 스리슬쩍 넘어가려고 그러고 있어. 헌법을 없애세요. 그거 아니면 다시 하던가. 지금까지 저도 그렇고 대부분 보수인 사람들이 되게 매너 좋고 허허 웃으면서 대충 대응해왔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예. 근데 진짜 저는 땅튜브님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번에 정말 강하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홍콩 사례 보면 홍콩도 1990년대부터 후반부터 정말 조금씩 잠식당했는데 그렇지. 그 순간에 그냥 모두 다 그냥 귀찮아서 바빠서 침묵하고 넘어갔다가 결국은 홍콩 꼴 나거든요.
진짜 우리나라도 막 조금씩 이런 식으로 간 보면서 선 넘는 거 계속 이렇게 그냥 무대응하고 귀찮아서 넘어가주면 나중에 홍콩처럼 진짜 마지막 상황 돼서 전 국민이 의기투합해서 힘 합쳐봤자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찍어 눌러버리기 때문에 무조건 지금 완전히 넘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싸워서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주권 국가죠.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